이번 월드 오브 수우파 심사위원 자격이 있을까?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이게 뭐 얼마나 빅이벤트인데 자격 요건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했겠어요. 나중에 또 무슨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제목 어그로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그로예요. 어그로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래야 재미가 있잖아. 이렇게 또 그래? 이러면서 약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놨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가 뭔데 자격을 운운하냐 얘기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밑에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밑에 좋아요 있어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월드 오브 수우파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만나보시죠. 심사위원은 3명. 그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박진영인데 이 심사위원 발표 전에 이미 이야기가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박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박진영이 심사할 수도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예능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박진영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는 반응이 좀 많기도 했고 나머지 두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약간 뉘신지 스타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이크 송은 좀 덜하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심사위원들이라는 거는 해설위원 또는 캐스터 이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심사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혼돈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수우파나 스맨파 이런 거 컨텐츠를 하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진짜 감사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을 시켜라 이런 식의 댓글이 종종 달리곤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 깜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받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무슨 깜냥이 돼서 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런 말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유튜브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저는 어떤 커리어나 어떤 뭐 그런 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여튼 그렇다라는 거. 저는 해설위원 정도가 맞는 포지션이지 농구 코트에서 같이 뛰는 심판 즉 저지는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일에 그 중압감이 좀 덜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저는 이미 다 끝난 거를 다시 분석하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덜하기도 하고 심사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보는 심사위원의 그 자격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심사위원을 해야 된다. 저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정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세 번째는요 미래를 보지 말 것. 이거 3개가 제가 보는 심사위원의 어떤 그 기준이에요. 특히나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방송의 심사위원은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수우파 배틀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칠할입니다. 분명히 훌륭한 무브를 했어도 그 누군가가 반대쪽에서 옷을 벗어버리거나 이러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그쪽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경우거든요. 요게 뭐 진짜 흐름도 다 좋고 엄청 잘했는데 반대쪽 사람이 힘만 세게 해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힘센 사람 쪽으로 가게 돼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진영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 생각은 했었어요. 안 나오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왜 오늘 이 사람이 왜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 부분이 은근히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아지는 모습은 되게 좋은 건데 봐봐. 앞선 팀이 숫자 8에서 9로 성장한 것과 다른 팀이 숫자 5에서 8로 성장한 부분을 놓고 격차가 크다 보니까 5에서 8로 간 팀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진짜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쇼미 때도 이 친구의 미래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타레라고 했던 그때 쇼미 3였나 뭐 2였나 뭐 4였나 뭐 아무튼 뭐 그쯤 어딘가인데 타레라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못하지 않았음에도 뭐 어떤 뭐 이 친구는 미래가 더 보이고 뭐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래퍼를 탈락시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팀 서사를 이걸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초반에 뭐가 리더끼리 모였다고 해서 뭔가 삐걱거렸다. 하지만 뭐 이들은 그걸 이겨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사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안 들진 않아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성장서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잖아. 심해. 그러니까 좀만 뭐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감동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유독 더 약간
약간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 공정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방송을 생각을 하면 재미는 없죠. 방송 생각하면 재미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하면 덜 재밌지. 아무래도 그건 나도 인정은 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팀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거를 너무 좋아해버리면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알리아 자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효린의 달리 안무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리 달리 안무가 굉장히 유명한 안무인데 춤을 좀 춘 사람 혹은 뭐 춤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면은 이 안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안무는 태양의 웨얼류엣이나 링가링가급의 임팩트를 가지는 안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린 달리는요. 물론 태양보다 효린의 댄스로서의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이 안무가 가수 안무계에 줬던 임팩트는 솔직히 저는 그 정도라고 보는 편이에요. 마이크송은 이전에 수우파 스맨파 시리즈 때부터 얼굴이 좀 비춘 터라서 국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송 유명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킨자즈라는 댄스 크루의 공동 리더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근데 저에게는 킨자즈라는 그런 팀보다 카바모던이라는 팀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예전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 약간 요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아메리칸 댄스 크루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팀이 카바모던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이 팀의 퍼포먼스 모으면 진짜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 수준이었었던 거죠. 자, 카바모던이 어떤 팀이었냐면 이제 이런 춤을 이제 이런 스타일을 가진 팀이었었어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에 마이크송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송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마이크송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안무가 이 안무였었거든요. 월투월이라는 이거 안무가 근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짱 멋있습니다. 보세요. 멋있죠.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카바모던이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보실 겁니다. 카바모던이라는 팀인데 여기 안무 영상들 한번 쭉 보시면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뭐 이 팀을 소개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박진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게 박진영이 지금 알리아 자넬이나 마이크송보다 춤으로 버는 금액이 더 많을 거예요. 정확히는 춤 하나로만 버는 금액은 아니지만 춤이 포함된 문화 컨텐츠로 돈을 버는 금액이 이 두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거죠. 박진영이. 금액이 오고 가는 일이 확실히 더 빡셀 수밖에 없고 더 정확하고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게 더 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박진영이 뭐 춤을 더 잘 춘다, 춤을 더 잘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예민한 감이 더 살아있다. 박진영이 좀 더 예민한 감이 살아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엄청나게 전문적인 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이 두 댄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케이팝 안무가 물론 많이 전문적이어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업을 진행하는 안무라든지 혹은 뭐 아예 춤을 위한 어떤 안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춤 비즈니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되게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박진영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사람이 바로 박진영이죠. 일단 저는 근데 궁금한 부분이 지금 심사위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을 볼 사람이면 지금 춤을 잘 춰야 하냐라는 거야. 혹은 이전에 잘한 사람이면 되는 건가? 혹은 이런저런 실력이 없어도 공정하게 심사만 잘하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보이는 부분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뭐 너는 맞다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춤 잘 추니까 심사를 봐도 돼. 그러면은 막 6살짜리 애인데도 춤 신동이면 심사를 봐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약간 애매하잖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영 보컬도 그렇고 보편적 관점보다는
편협한 느낌이 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진영이 하는 어떤 그런 심사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안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편협하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어떤 그게 확실히 있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심사평을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실은 이것만 잘 돼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박진영이 춤을 잘 추냐 못 추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박진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망치춤이라는 그게 있어요. 이 망치춤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왜 망치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너무 유명하니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데 이걸 안 했니 이거 모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언급 안 하고 갈게요. 제가 이거 전에 영상 만든 적 있어요. 박진영과 양현석 이거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이거 전 이 부분 이 리듬감은 전설로 회자돼야 되는 무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때 박진영 역시도 전성기에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니까 그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어떤 것도 있다. 박진영 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저는 박진영 춤의 전설은 청혼가라고 생각해. 이게 사랑 노래여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춤 실력을 제대로 보려면 엄청 진지한 노래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있잖아 우리가. 근데 청혼가가 사랑 노래여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만큼 다이나믹한 무빙을 보여준 곡이 딱히 없어요. 박진영이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이 곡은 진짜 전설이라고 봅니다. 볼게요. 보셨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와 리듬감이 근데 피지컬이 춤에 있어서는 피지컬이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어. 정말로 말이 됩니까 이 리듬감이? 이 다이나믹함?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거든요 이제. 이거 두 번에 끝났다니까? 춤은 이게 잘 추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못 느낀다 그러면 이제 좀 서운하긴 해요. 이걸 못 느낀다고? 약간 이렇게. 미쳤다. 그죠? 돌았죠? 그리고 이거 봐. 아니 이 리듬감이 이게 이런 리듬인 건가요? 와 장난 아니죠. 좋습니다. 봐봐 이게 이게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면 뭐냐고. 그루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오 있게 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춤을 멋있게 추면 당연히 좋은데 약간 플레이팅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누구는 음식 플레이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는 플레이팅은 모르겠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비빌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플레이팅이 좋게 나오면 더 좋은데 저는 그거에 좀 더 우선으로 보는 거는 멋지게 춤을 춘다 안 춘다의 개념보다는 진짜 춤을 잘 추는가 저는 그걸 더 많이 보는 타입인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 좀 작아지는데 잘 한번 봐주세요. 와 이거는 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시겠지만 진짜 너무 잘하지 않나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JYP 춤은 식당으로 치면 맛의 기본기로 승부하는 느낌. 자꾸 오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어떤 식당 같다. 그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막 뭐라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방금 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좀 이거 보고 흉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말고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이야,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저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절대로 박진영 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박진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크송인데요. 마이크송은 지금 현재 안무씬에 뜨겁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관리자 또는 디렉터 이런 느낌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핫한 댄서들하고 직접 비교는 좀 맞진 않아요. 하지만 수우파에서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다양한 분석 능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눈이 되게 매섭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춤은 또 어떤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마이크송입니다. 자, 보죠. 고정되는 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손이거든요. 와, 동작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말도 안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이렇게 퉁 이렇게 치는 느낌 있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넣었더라고. 그리고 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짜치게 바꾸지 않는 이런 어떤 능력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아, 이런 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동작 깔끔한 거 플러스 동작 크기 막 이런 거 지금 방금 이렇게 한 동작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안 뭉개지고 살아있으니까 눈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컨트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진짜 기가 막히죠.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능력들도.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나는 이 부분은 안무를 만든 능력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 둥둥 닥 두둥 두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합니다. 마이크송 너무 잘해요. 어디 안 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지금 현역 댄서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진 않다. 정확하게 멈출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스킬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그것만 따로 연습하기도 하니까.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알리아 자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자 댄서들 중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댄서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수우파에서 지금 이번 수우파에 나온 댄서들 중에서 알리아 자넬보다 커리어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알리아 자넬하고 겸상도 못할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근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알리아 자넬은 일단 하는 걸 너무 잘해요. 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근데 효린 달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자, 봅시다. 일단 효리 달리예요. 끝까지 보진 않을 거고 이게 알리아 자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무 자체를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어. 효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 효린 존나 잘하거든요. 아니 근데 가수 안무에 이런 걸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진짜. 이거는 약간 좀 가수 가지고 차력쇼 한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차력쇼를 한 느낌이 있어요.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니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 노래가 들으면 재밌어요. 뭐냐면 야,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러다 뭐가 나오냐면, 자, 노래가 심상치 않죠. 이 노래인데 리믹스예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 부분에서 저는 보세요. 여기 난 여기서 끝났다고 보거든요. 실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잖아. 근데 이것도 엄청 최신 영상도 아니에요. 엄청 최신도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하죠. 일단 시작부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세요? 어깨로 리듬 타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마당에 이런 에티튜드.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노래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잘 봐주세요. 더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힐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깨 루다님 설명 때문에 다시 보게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제 채널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기. 와 리듬감이. 그러니까 이게 이 자녀 리듬감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바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 강약을 조절하잖아요. 와 미쳤는데. 그리고 또 1분 44초 여기를 보시면 보세요. 기가 막힌데 여기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지금 방금 두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힐을 신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른 어떤 보통 신발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 근데 와 그리고 이 액션 그리고 이 조절 이게 실은 우리나라 어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그런 안무들을 보면 너무 오버해서 풀 때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해요. 어떤 경험의 영역 혹은 어떤 뭐랄까 그런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진 안무고 너무 잘하는 어떤 그런 무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앞에 두 번 칠 때 봐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분 때 여기도 마지막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쳤을 때 한 번에 딱 안 잡히고 약간 이 남아있는 이 잔여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이게 옷 때문도 물론 있을 건데 그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그 기본적인 리듬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잘합니다. 알리아 자넬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제가 뭐라고 이들의 자격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재미로 어그로 끌려고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이번 월드 오브 수우파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 안 하셨거나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던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풀버전은요 멤버십에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풀버전은 멤버십에 따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